몇 번째인데요. 이제 동영 모의고사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 경향이 보여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주 쉬운 문제를 내서 기분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뭐 기분이 좋다 해서 많이 맞다 해서 기분 좋은 거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60점 맞으면 합격이니까요. 그 다음에 매번 말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 그렇게 잘 본 적 별로 없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아, 저런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1번 문제는 부동산의 개념인데 부동산의 개념은 요거 알아야 된다는 거. 자, 2번 이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거의 다 맞추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1번은 왜 틀렸을까요? 1번은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죠.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라는 게 해서 틀렸어요. 물권 변동에 대하여 민법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을 말한다. 준부동산은 토지,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을 준용한다. 뒷부분은 맞아요. 뒷부분 맞습니다. 민법상 부동산, 민법상 토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하잖아요. 등기. 그러면 준부동산도 등기 등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동산이 특수한 동산인데 시계는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하지 않거든. 근데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맞죠. 앞부분이 틀렸어요. 여기 딱 틀렸습니다. 그럼 이 경제적을 법률적으로 바꾸면 이제 옳은 점이 되는 거예요. 2번 토지 정착물로 취급되는 것은 모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틀렸습니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것도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2번 지문은 이거잖아요.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야. 토지의 일부가 되는 종속 정착물이 있고 토지하고 독립된 독립 정착물이 있다. 그래서 토지 정착물은 모두 토지의 일부로 간주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3번 돌담 울타리 국어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돌담 울타리 국어 이건 무슨 정착물입니까? 종속 정착물. 종속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도 미친다. 다시 해볼게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 미친다. OX? 그게 우리 시험 지문이었어요. 그게. 그러면 이게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이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권 효력이 당연히 미쳐야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인가요? 3번. 잘하셨습니다. 1번에다 답을 하신 분도 이제 꽤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있어요. 1번에다 답을 하시면 여기서 좀 브레이크 걸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중부동산 그러면 법률적 개념 해야 되잖아. 경제적 개념. 그래서 틀린 건데 1번에다 답을 하신 분이 있다는 거. 4번 공장자재나 강업재단은 법률적 개념으로 여기까지 맞죠. 중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죠. 넓은 의미. 좁은 의미가 넓은 의미다. 그래서 이 지문 틀렸습니다. 5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법률적 개념으로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 소유권은 수평 공간에도 미치고 공중 공간에도 미치고 지하 공간에도 미쳐요. 그러면 정당한 이게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하거든. 그럼 이 정당한 이게 범위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판단하는 복합 개념. 그래서 부동산에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전부 다 고려하는 거야. 고려. 법률적은 고려하는데 경제적, 기술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왜? 부동산은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지문이 나와요. 부동산 관리는 기술적 관리는 있지만 법률적, 경제적 관리는 없다.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말하고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법, 경기,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도 법률적 개념으로 따져보고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3번. 잘하셨어요. 매우 잘하셨습니다. 자,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부동산의 이제 특성인데 토지의 특성인데 100%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기업.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여기까지 너무 좋아. 아주 좋아.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을 배제시킨다. OX? X. 임장 활동을 시킨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렸습니다. 니은. 그럼 여기서 기억 들어간 거 틀렸으니까 자 1번은 답이 될 수 없죠. 1번에 답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니은.
부증성은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하고 부증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독점적 소유욕.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옳은 질문이네요. 옳은 질문. 니은 디귿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 간 완벽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그렇죠. 요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비대체성. 뒷부분은 비대체성, 앞부분은 일물일가의 법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에요. 늘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두 가지만.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두 가지.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가 1000가지면 1000가지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가 최유용인가? 최유용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미음 인접성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인접성 나오면 생각나는 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인접성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은 외부 효과입니다. 인접성, 외부 효과는 부동산하고 인접성이 같이 외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인접성 나오면 외부 효과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외부 효과가 없으니까 인접성은 인접지, 인접한 토지와 협동적 이용, 같은 이용을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토지가 다 인접했으니까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사는 소유의 문제, 동사는 얘하고 이런 거 다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소유 문제에서 뭐 경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건 없다고. 토지는 다 인접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과연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음지문도 옳은 지문입니다. 네, 인접성이란 표현이 나오면 여기 있는 지문,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효과? 외부 효과. 이게 그럼 기억만 틀리고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럼 답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2번 잘하셨습니다. 3번에다 고르신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음을 빼버린 거지. 미음? 이거 뭐냐? 도대체 너는 누구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에 답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3번 문제. 3번 문제 다 맞춰야 되는 거죠. 1번부터 3번까지는 틀려서 안 되는 문제인데. 자, 가자고요.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답 몇 번? 답은 4번. 3번에다 답을 하신 분도 오히려 있네요. 자, 그러면 4번부터 맹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없던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며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 불가. 그래서 4번이 옳은 말이에요. 그럼 1번은 나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입니까? 없는 토지입니까? 없는. 있느냐 아니라 없는 이렇게 나오죠. 없는. 공법상 제한은 받습니까? 공법상 제한은 받죠.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요. 2번은 핵지입니까? 필지입니까? 필지. 이건 핵지가 아니라 필지입니다. 필지. 틀렸습니다. 필지. 3번 건부지. 건부지란 토지 정착물의 부지로 건부지는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소리죠. 제공도 있는 토지로서 여기까지 옳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지에 비하여 채유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요 나지가 있고 건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나지하고 건부지 중에서 요 나지가 채유효 이용 상태, 지금 하는 잘 들어봐요. 나지가 채유효 이용 상태에 있다. 다시 해볼게요. 나지가 채유효 이용 상태다. 나지는 채유효 이용 상태이다. 이러면 올까 있을까? 나지는 잘 봐야 잘 국어 공부를 잘해야 돼. 나지는 채유효 이용 상태이다. 올까 있을까? X예요. 나지는 그냥 놀고 있는 땅이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놀고 있는 땅이 채유용하고 있는 겁니까? 놀고 있는 땅이 채유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나지는 채유효 이용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채유효 이용할 수 있는 기대치가 높은 땅이라고. 기대치가. 건부지는 이미 건축물의 부지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유용 기대치가 높은 게 아니고 나지가 채유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지 채유용하고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나지입니다. 나지. 실제로 이거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거 나지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3번에다 답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의외로 좀 있는데, 근데 3번이 좀 헷갈리면 4번 가면 4번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4번은 어떠한 하자가 없죠. 건축법에서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이것도 하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지 그러면 타인 토지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속이 없는 토지.
그 다음에 거기다 부수적으로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다. 그게 낮이잖아요. 그치? 아니 맹지 낮이가 아니라 맹지. 자 그러면 3번 낮이가 건부지에 비해서 체유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체유용 기대치가 높다. 체유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토지다. 여기 뒷부분이 요 낮이 해당되죠. 건부지가 아니라 낮이. 그러니까 건부지는 여기까지는 옳은 말인데 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옳은 말이고 뒷부분 틀렸습니다. 5번 빈지는 택지 경계와 인접한 경사면 토지, 경사된 토지, 경사지입니다. 낮입니까? 법지입니까? 법지죠. 자, 법지 법률상으로는 소유할 수 있지만 법지는 소유의 대상이 되지만 이용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죠. 그래서 5번은 빈지가 아니라 뭡니까? 법지. 4번 문제 갑시다. 문제를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좀 어렵게는 막 성질을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떤 학원이든 간에 막 보면 막 일부러 제가 지나가면 막 그래 어렵다고 막 일부러 더 그런 것 같아. 그럼 난 속으로 그러지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문제도 있구나 하면 되지.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몇 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평균이 지금 50점이라고 50점. 지금 평균이 최하로 잡아서 50점. 그럼 여기서 지금부터 실수하자. 실수 안 하면 10점을 갖다 붙일 수 있다고. 그래서 60점 가는 거예요. 60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실수. 좀 이따 이제 5번 문제 풀어보겠지만 아니 5번을 어떻게 틀릴 수가 있을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5번을 틀려버리니까 점수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잡아내면 된다고. 이제 남은 기간은 그림을 주면서 내가 이걸 그림을 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몰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역시나 이렇게. 자 갑시다. 4번 틀린 것 그랬습니다. 5번으로 갈까요?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해. 그럼 균형 상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 이 소리야. 수요 공급이 똑같은 상태다. 근데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대요.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으면 공급 변한 겁니까? 수요 변한 겁니까? 공급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 공급이 증가했다고. 그럼 이 문제는 결국은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 말이야.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했는가 봐봐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 틀렸습니다. 가격 하락은 맞아요. 가격 하락은.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 앞부분이 가격 나온 것하고 뒤에 가격 주는 것하고 또 달라요. 이게 거래량인데 가격으로 읽어버리거든. 가격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문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거래량을 먼저 주면 헷갈린다고. 거래량을. 그럼 이걸 거래량이 아니라 가격으로 보면 가격은 떨어지고 이걸 또 거래량은 감소한다. 거래량은 증가한다. 어떻게 해도 틀린 말인데 이렇게 주면 이걸 또 가격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거래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증가. 이거는 실제 나왔던 지문이고 요 4번, 5번은 실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옳은 말입니다. 자, 1번은 지문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거야. 1번 대체주택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아파트하고 대체주택이 빌라야. 연립주택이라고.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요? 감소해야지. 감소. 자, 이게 지문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체주택 가격 상승. 대체재가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수요는 증가. 뒷부분은 우리가 많이 했죠.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재 수요 증가. 근데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재 수요는 감소. 2번 A재 나오고 B재 나왔어요. A재, B재. 그럼 대체재냐 보완재냐 물어보는 거라고. A재 수요가 증가할 때 B재 수요도 증가했대요. 야, 요 B재를 콜라라고 한번 해볼게요. 콜라. 그럼 A재는 햄버거. 왜? 햄버거입니다. 그럼 햄버거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콜라 수요도 증가. 그럼 햄버거와 콜라가 뭡니까? 보완재. A, B는 보완재이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3번도 역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제가 바꾸는 거예요. 이건 18회 때 나와서 틀린 지문, 이거는 이제 18회 때는 상승한다 했다고. 근데 제가 옳은 지문을 바꿔 놓은 거고. 소비에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소비에 있어서 뭐 생산 측면 요거 무시. 그러면 아파트와 보안 강의는 재화의 가격 상승. 여기 보완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해당자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아파트와 보안 강의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 두 재화가 보완제면 가격은 반대로 가요. 두 재화가 보완제면 그럼 가격은 떨어져야 돼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 보완제 가격. 그러면 이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으면 이거를 아파트로 가지 말고 이걸 콜라라고 한번 해봐. 콜라. 그럼 콜라 입장에서 보완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햄버거라고. 그럼 햄버거 가격이 올라가면 햄버거 수요가 증가요, 감소요? 햄버거 가격이 올라가면 햄버거 수요가 감소. 햄버거 수요가 감소하면 콜라 수요도 감소. 그러면 이제 아파트 해당자니까 아파트 수요 감소. 수요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재화가 두 개 나오는데 두 재화가 대체되면 가격이 같이 가는 거야. 같이.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해당자 가격 상승.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자 가격은 떨어져야지.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의미하셨죠?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완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해당자 아파트 임대료, 아파트 가격은 이제 반대로 가야 되지. 하라. 두 재화가 보완제니까. 두 재화가 대체제면 A제 가격이 올라갔다. AB가 대체제다. A제 가격이 올라갔다. B제 가격도 올라가는 거야. AB가 보완제다. 그럼 A 가격이 올라가면 B제 가격은 떨어지고, 보완제인 A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제야 B제 가격은 뭐요? 떨어진다. 이렇게 하지. 자, 4번은 이제 유량과 저량에서 유일하게 나온 사례입니다. 사례.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나오면 이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죠. 저량. 얘는 저량입니다. 주택 저량. 주택 저량의 공급량. 지금 공급된 거 1,500만 채입니다. 1,500만 채. 이 중에서 100만 채가 빈집이래요. 빈집. 그럼 주택 저량의 수요량. 수요량은 100만 채 빼보니까 1,400만 채가 되는 거죠. 옵니까? 오죠.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5번 문제 갑시다. 짜증이 확 났던 문제 5번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를 볼 건데 5번 문제 이 그림이요. 여기 이제 제가 이거 표시를 안 했는데 가격 나오고 이제 거래량 나오고 수요 곡선이 두 개 줬습니다. 수요 곡선 0번, 수요 곡선 1번, 그다음에 공급 곡선 이렇게 주어졌어요. 하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살표가.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수요 증가죠. 수요 증가. 그러면 여기 이 그림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닌 거예요. 수요 증가 요인은 틀린 거.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 요인으로 틀린 거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수요 증가 아닌 거 찾는 거라고. 수요 증가 아닌 거. 대출금리 하락했습니다. 수요 증가. 이걸 여러분 힘들어요. 이거. 아파트와 대체 투자, 아파트하고 바꿔서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럼 아파트, 내가 아파트에 돈이 10억 있는데 아파트 사놓을까? 아니면 상가 사놓을까? 아니면 주식 살까? 아니면 채권 살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라고. 그러면 채권, 주식의 수익률이 떨어졌대요. 채권 팔자, 주식 팔자 재미없다. 그 돈 가지고 아파트로 가자.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3번 아파트가 하락했대. 아파트 하락, 수요 곡선 상해 점의 이동. 얘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 곡선 상해 점의 이동이야. 곡선 상해 점의 이동.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지 않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수요 곡선 상해 점의 이동입니다. 이걸 또 상승이라면 옳은 말입니까? 그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 곡선 상해 점의 이동.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그래서 짜증나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문제 풀어. 틀렸어. 그렇지? 답은 3번. 4번하고 5번 답이 나 틀렸다고 말을 안 돼. 4번, 5번은 볼 필요가 없어. 그냥 4번, 5번, 3번에 딱 끝나고 가야지. 이렇게. 그럼 이제 3번이 답이고 4번 대체재 수요가 감소했대. 연립주택 수요가 감소한대. 아파트 수요는 증가. 보완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햄버거 수요가 증가. 요건 콜라 수요도 증가. 예? 답 몇 번? 3번.
많은 고민을 하고 문제를 낸 겁니다. 다 맞춰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이제 틀리지 않으면 돼,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와서 실제로 이런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자, 이제 6번 문제 가죠. 6번 문제 최근에 출제했던 것 제가 약간 바꿔놓은 겁니다. 6번 문제는요. 이제 보면 여러분이 쉽게 답을 알 수 있게끔 두 개를 고르는데 하나만, 자, 요 니은만 알아도 답은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니은이 뭐냐면 요 니은이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는가?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 여기 보면 공구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공구함수 하나 나왔고 공구함수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구함수의 기울기부터 볼까요? 요 기울기. 첫 번째 공구함수에서 기울기는 Q 앞에 있는 숫자를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라. 1을 나누기 2. 그럼 첫 번째 공구수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자, 공구함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두 번째 공구함수죠. 그럼 Q 앞에 있는 숫자가 몇입니까? 1. 요 2는 Q 뒤에 있는 숫자고 1 나누기 P 앞에 숫자 1. 그럼 기울기는 1.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에서 1이 됐으니까 2분의 1이 증가한 거야. 다음 몇 번? 5번. 5번. 막 두 개를 내가지고 막 힘들어 할까봐 좋아 그러면 이 기억을 모른다 하더라도 니은은 알겠지. 니은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니은 증가 하나밖에 안 줬어요. 하나밖에. 아 진짜라니까. 나의 이러한 배려심을 여러분이 몰라주고 있던 거야 지금. 그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5번이. 자, 많이 맞춰서 잘했는데 이제 틀리신 분들은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시라고. 그럼 이제 기억 가자고. 기억은 뭘 물어봤냐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바뀌냐. 균형 가격이. 그러면 이렇게 갖다 놓고 풀고 이렇게 갖다 놓고 풀면 되잖아요. 이 문제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구만 변한 거야. 공구만. 그러면 원래 균형점. 원래 균형점에서는 공구함수를 먼저 씁시다. 20 플러스 2p는 300 마이너스 2p죠.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4p가 되는 거고 3에서 플러스 20이 넘어와서 20을 빼면 4p는 280 47이 28이죠. 그러면 이건 균형 가격은 70. 새로운 균형점으로 갑시다. 공구함수가 바뀌었네요. 30 플러스 p는 300 마이너스 2p. 지난주 이런 거 풀어봤었잖아요. 지난주에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마이너스 2p 양합니다. 그러면 3p는 p는 넘어옵니다. 270입니다. p는 얼마입니까? 90이죠. 그럼 균형 가격은 20이 상승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정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70% 넘었으니까 잘하셔. 짝짝짝. 자, 7번 문제로 갑시다. 7번 문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기억.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은 아직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수요자 가격 또는 수요 가격 그래요. 자자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의사가 있는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대. 수요자 가격은 최대 가격, 공급자 가격은 최소 금액의 성격. 니은 생산 측면에서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했습니다. 요 생산 측면 이런 거 보지 말아야겠잖아요. 이거 보지 말고 대체재 가격이 대체가 있는 재화의 가격, 여기 대체재 가격이라고. 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대체재. 이건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러면 해당재의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공급은.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공급 공부 안 했거든.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재의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하지 말고 대체재가 올라갔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은 어떻게 되는가? 해당재 공급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물어보면 여기 위에다가 수요를 써봐라. 수요. 대체재가 상승하면 해당재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지문은 옵니까? 있습니까? 오잖아요. 오잖아. 이 앞에 생산 측면에 여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우리 옳은 거 그러거든요. 디귿.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 부동산 공급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이네요. 비탄력적.
요즘은 비탄력적이라는 게 아니고 작을수록 이렇게 나오더라고. 탄력성이 작을수록 시장의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죠. 맞죠? 그러면 요 디귿집은 옳은 집은 틀린 집은? 오, 틀린 집은? 틀린 집은 더 크게는 맞아.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하락. 그래서 틀렸어요. 기억도 틀리고 디귿도 틀렸습니다. 우리는 옳은 거 고르니까 니은. 기억, 디귿은 빠져야 돼. 그럼 1번도 답이 될 수 없고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 3번도 답이 될 수도 없고. 그러면 니을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공급이 일반적으로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상승. 그래서 니을도 틀렸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니은하고 뭡니까? 미음.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 수요 구성이 우측이 돼. 세화가 2개 남았네요. 연립주택하고 빌라. 그러면 연립주택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갈 때 빌라의 수요 구성이 우측 이동했다. 빌라 수요가 증가했다.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자의 수요가 증가했다. 두 자는 뭡니까? 대체제.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미음입니다. 답은 몇 번? 5번. 자, 잘하고 있습니다. 8번 문제로 갑시다. 8번 문제. 우리 7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 7번 문제는 잘하셨어요. 됐어. 이제 되는 것 같아. 8번 문제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문제는 점수가 확 떨어졌네.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8번 문제가 제가 이거 문제를 보내면서 잘못 보냈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몇 개인가 그러면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거든. 몇 개인가 했는데 제 생각 공부가 이쯤이면 돼 있으니까 몇 개인가도 알 수 있겠지.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나의 실수. 이렇게. 자, 틀린 거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 요 지문은 제가 왜 몇 개인가 했냐면 요 1회 때 우리 1회 때 동영 모의고사 1회 때 이런 걸 봤어요.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인가 이렇게 한 거라고 실제로. 기억.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답니다. 그러면 수요량 변화보다 가격 변화가 크다. 양 변화가 크면 탄력성이 탄력적이고 가격 변화가 크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다. 1보다 작다. 작다 해야죠. 니은 부동산 시장은 세분할수록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수요가 탄력적으로 된다. 5입니까? 5. 디귿 생산요소의 구입이 용이할수록 공급은 보다 더 탄력적으로 된다. 5. 리을 X제 가격이 10% 상승할 때 Y제 수량이 5%가 재화가 또 2개 나왔습니다. 재화가 2개.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Y제 수량 감소했습니다.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자의 수량은 감소했습니다. 두 자는 보완제겠죠? 문제. 근데 이제 대체제 보완제 물어본 게 아니라 수요의 교타 탄력성, 수교탄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수교탄은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가격 앞에 있는 제와 수요량 앞에 있는 제가 다른 제야. 가격 앞에 있는 자는 X제 가격 변했으니까 수요량 앞에 있는 자는 Y제 수량이죠. 그런데 교차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가격 올라가면 플러스, 가격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수요량 증가하면 플러스, 수요량 감소하면 마이너스. 가격이 10이 올라갔습니다. X제 플러스 10%. Y제 수요량은 5%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0.5. 플러스 0.5가 아니라 뭐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죠.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미음 갑시다. 미음.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1일 때 임대료를 10% 인상하면 임대료 수입은 10% 증가한다. 5입니까? X입니까? X죠. X입니다. X. 그래요. 그래서 답은 몇 개입니까? 3번인데 제가 답을 아마 2번으로 보낸 것 같은데요. 3번인데 답은 3번입니다. 의미하셨습니까? 네? 틀린 거구나. 옳은 거 아니라 틀린 거구나.
그러니까 틀린 거 3개 맞잖아요. 맞아요. 3개 맞잖아요. 3개. 나한테 왜 이렇게 헷갈리게 했어요? 3개. 틀린 거 3개입니다. 답 몇 번이요? 3번입니다. 틀린 거 3개. 많이 못 맞추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못 맞췄어요. 20% 정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게 몇 개인가 고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응? 하나하나 쏙쏙들이 보셔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미음은 아마 올해는 거의 나올 것 같고, 요거 몇 번 봤잖아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이다. 그러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이면 임대료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임대인의 수입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불변. 자, 이거 미음짐을 옳은말로 고치려면 이걸 0으로 바꾸면 돼요. 0.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일 때, 완전 비탄력 찍을 때 가격이 10이 올라가면 수요량도 10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제 9번 문제로 갑시다. 거미집이론입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럼 1번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즉각 변하지만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거미집이론은 이제 전제 조건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급자가 합리적, 비합리적? 비합리적. 공급자의 비합리성.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란 말은 공급자가 내년 가격 생각하지 않는다. 내년의 임대료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지금 임대료만 생각한다. 공급자가 현재 임대료 수준에만 반응한 것을 전제로 한다. 옳은 질문이요. 이건 한 3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 그다음에 여기 3번 질문 봅시다. 3번. 금기의 공급량은 올해 양파 공급량은 올해 가격으로 결정됐습니까? 작년 가격으로? 작년 가격으로. 그래서 금기가 올해, 전기가 작년. 그럼 올해 양파 공급량은 작년 가격으로 결정됐습니다. 옳은 질문이야. 그럼 이거는요. 금기의 수요량은, 지금 수요량은 그 말이야. 금기의 수요량은 지금 금기의 가격 함수다. 금기의 가격 함수이다. 5입니까? X입니까? 5죠. 5라고 이거. 여기에 이 말이야. 이게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은 즉각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량은 지금 가격으로 결정됐단 말이야. 자, 여기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즉각 변한다. 이게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 함수다. 그다음에 공급량은 일정 시차를 두고 변한다. 작년에 가격이 높았다 하더라도 작년에 공급량이 변하지 않고 올해 변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 공급량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변한다. 그게 이거라고. 이렇게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 함수로 가정한다.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4번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7, 절대값 씌우니까 0.7, 그다음에 공곡선의 기울기도 0.7 순환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틀린 거 고르겠습니다. 그럼 5번은 순환형이냐 수렴이냐 발산이냐 그랬거든. 자, 기울기 따져봐야죠. 수요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수요 함수, 수요곡선의 기울기 수기는 Q 앞에 있는 숫자 몇? 1 나누기 P 앞에 있는 숫자 2. 그럼 수기는 2분의 1. 자, 공기 4 Q 앞에 있는 숫자 나누기 3. 그러면 3분의 4인가요? 3분의 4. 3분의 4는 1이 넘어. 얘는 0.5고 공국성 기울기가 더 크죠. 공기수. 발산입니까? 수렴입니까? 수렴입니다. 수렴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잘하셨어요. 자, 10번 문제로 갑시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습니다. 10번 문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어떻게 틀릴 수가 있을까요? 실수하지 않으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답 몇 번입니까? 3번. 자, 보자고. 3번이니까. 3번.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공간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누어진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된다. 맞잖아요. 그럼 3번이 하자 없습니다. 옳은 말이네. 그럼 1번은 왜 틀렸을까? 부동산의 특성 및 법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 완전이나 불완전. 요거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불완전. 2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갖는 개별성으로 부동산 거래가 공개적이고 아니죠. 비공개적이고. 예. 시장은 조직적으로 비조직적이고 B자가 빠졌습니다. 지금. 4번 주택은 이제 이 말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한 2번 나왔을 겁니다. 주택은 물리적으로 이질성이 강한 상품이므로 주택시장 분석할 때 용도적으로 동일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분석한단 말은 요 시장을 분석한다. 그럼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서 경작체계 시장을 분석할 때 요 완전 경쟁 시장 이걸 전제로 하는 거야. 이걸 전제로. 그러면 주택은 물리적으로는 다 달라. 주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 다르면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가 용이할까 곤란할까? 곤란해요.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할 때 주택 시장을 분석합니다. 그럼 주택 시장을 분석하려면 그러면 주택은 두 개로 나눠져요. 물리적 주택이 있어요. 물리적 주택. 물리적 주택은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르다. 이질적이다. 물리적 주택은. 근데 주택이 주는 서비스, 주택이 주는 효용, 그러니까 용도적으로 동일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느냐, 주거 서비스. 주거 서비스는 주택이 주는 어떤 만족감, 주거 효용이라고, 주거 효용. 그럼 시장을 분석할 때 여기 완전 경쟁,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고. 상품의 동질성. 상품의 동질성. 똑같은 상품을 전제로 했을 때 시장이 분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물리적 주택은 이질적입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분석 곤란해. 분석 곤란. 그러면 주택이 주는 서비스, 주거 효용. 물리적 주택 이질적이란 말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의 생김새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시장을 분석할 때는 똑같은 상품을 대상으로 해야 돼. 상품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주택은 물리적으로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주거 서비스라는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주택이 주는 효용은 다 똑같다는 소리야. 만족감은. 그래서 이건 동질하죠. 동질적이죠. 동질적이다. 그럼 시장 분석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시장 분석이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러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 물리적 주택, 이질적인 주택으로 분석하기 곤란하니까 동질적으로 만들어서 분석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봐봐요. 주택은 물리적으로 이질성이 강한 상품이므로 주택 시장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은 안 된다. 그러면 동질화 시켜야 된다. 동질화 시켜서 분석한다. 근데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하죠, 이게. 그럼 4번 지문은 예전에 한 2번 나왔던 거 봐봐요. 4번 지문은 주택은 물리적 상태에서는 다 다르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으로 분석이 곤란하니까 주거 서비스라는 동질적인 개념을 만들어서 분석하게 된다. 그럼 주택 시장 분석할 때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합니까? 주거 서비스로? 주거 서비스로 분석합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입니다. 5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B자가 빠졌고 여기는 B자를 빼야 되고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10번의 답은 3번. 다른 건 모르더라도 3번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11번 문제로 갑시다. 효율성.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효율적 시장 이론 틀린 거 그랬네요. 그럼 4번 질문 한번 볼까요? 현재의 정보를 이용한 투자로 초과이익을 얻었답니다. 그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O일까 X일까? X예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익을 얻으려면 미래의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미래의 정보.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미래의 정보. 미래의 정보 이용해서 정보 이용했을 때 이때 초과 이윤이 나오는 거야. 초과 이윤.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 이때 초과 이윤이 나온다. 그렇게. 그럼 현재의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었다면 이 시장은 중강성이 아니라 뭡니까? 약성이에요. 약성. 그러면 이 시장은 약성. 그러니까 현재의 정보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이 거의 흡사한 지문이죠. 1번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새롭게 공개된 정보. 새롭게 공개된 정보가 무슨 정보입니까? 현재의 정보죠. 현재의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 지문도 거의 흡사한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익 존재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익은 없다. 3번 정보 비용과 정보를 이용한 초과이익이 같다면 그
그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5번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가 없다. 답이 4번이고 4번 나왔을 때 의외로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1번에다 답을 좀 하셨어요. 1번에다가 1번 다시 해봐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정보, 여기 미래 정보가 아니에요. 공개된 정보잖아. 공개 정보.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해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옳은 질문이에요. 약간 여러분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 자, 12번 문제로 갑시다. 12번 문제도 많이 틀리셨네요, 여러분들이. 12번 문제.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절대지대설 나왔네요. 절대지대설을 따르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토지의 지대가 발생한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튀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한다 하더라도 토지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가 있고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3번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렇죠. 지대가 상승하면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한다. 틀렸죠. 가지.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간다. 이렇게 했잖아. 가지. 가지가 아니라 지가잖아. 지가. 이거 가지잖아. 가지. 아니 리카도 그러면 리카도 니차 불란양인 가지 얼마나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니차 불란양이잖아. 리카도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가지가 나와야지. 가지마오 이렇게.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지?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지대하고 생산물 가격을 자리를 바꿔야지.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답이 몇 번이요? 3번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맞출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진짜 가지 없네. 가지. 예? 답이 3번이에요. 뭐 어디가 어디 틀린지도 모르시는 분 있는데 안타까워 지금. 자, 4번 갑시다. 레일리의 소멸 법칙에 하면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그럼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대요. 그럼 B 도시가 적은 거죠. 그럼 상권 경계는 어디에? B 도시에 더 가깝게 결정된다. 5번 허프의 중심지론. 소비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큰 마트가 생기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맞습니까? 그렇지. 5번도 우리 시험에서 예전에 나왔지만 2번 나왔습니다. 허프의 중심지론에 의하면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허프가 소비자의 심리를 연구한 거예요. 소비자의 심리, 개성, 소비 패턴. 그래서 이제 거수미 나오고.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가 이렇다는 소리야.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고차 중심지로 간다 이 소리지. 자, 13번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13번 문제 뭐 거저 문제죠. 거저. 틀린 거 그랬습니다. 13번 문제 답이 몇 번 나왔어요? 13번 문제 답이 몇 번? 2번으로 한번 먼저 가볼까요? 2번 동심원리를 의하면 도시는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증가 감소? 감소. 증가해라? 감소요. 감소. 답은 2번입니다. 1번 동심원리를 의하면 이건 몇 번 했잖아요. 점이지대. 점이지대 다른 말로 전이지대. 점이지대, 전이지대, 천이지대. 천이지대. 고속중 주거지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중전 저고통. 중전 저고통이니까요. 3번 선형이론에 의하면 고속중 주거지는 어디에? 노선, 교통노선 축에 가깝게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보너스 문제예요. 4번 다핵심이론, 오핵분도 다핵심이론. 선형이론하고 동심원이론은 단핵, 핵이 하나밖에 없고 이 두 개는 4번, 5번 지문은 다핵심이론이니까 핵이 여러 개 있다. 그럼 다핵심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그럼 4번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핵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지대 지분이 뛰어나면 도심에 몰려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각으로 가야죠. 그래서 핵이 생긴다. 유사한 활동 간에 집중하는 성향을 유사 활동 간 동종업종결의의 집중 지향성, 양립성, 도시 다핵화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옳은 질문. 근데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 다핵 시민을 가면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로 동종업종 간의 양립성, 여기 집중 지향성이잖아요. 이종업종 간의 분산 지향성 맞습니까? 그렇죠.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14번 문제로 갑시다. 14번 문제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돼. 근데 이건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틀리신 분 있으니까 이제 오늘 통해서 오늘 다 맞춰버리게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1회 때 이런 문제를 봤어요. 유사한 문제를. 그럼 뭘 물어보냐면 여기 소비자들이 C도시 사람들이 A도시, B도시만 구매활동을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C도시 인구 중 A도시로 몇 명이 가고 B도시로 몇 명이 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는 것은 결국은 기억은 A도시의 유인인구수, 리은은 B도시 유인인구수. A도시의 유인인구수만 구하면 B도시 유인인구수는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거야. 그럼 A도시 유인인구수는 사람 수가 나오면 무조건 단서조항이 있는가 봐라. 단서조항. 그러니까 허프든 네일리든 문제를 받으면 단서가 있는가 보라고. 단서. 요 단서 있잖아요. 80번 단서. 이렇게. 그럼 A도시 유인인구수는 C도시 인구수. A도시가 C도시 사람들을 몇 명이나 끌어들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인구수 곱하기 단서. A의 힘, A의 시장 점유율, A의 흡입률. 이 세 개를 곱해버리면 그러면 여기 A도시 유인인구수가 나온다. 근데 C도시 인구수 주어지고 문제에서 단서 주어지고 그럼 뭘 안 준다?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안 주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가? 그거 물어본 거야. 자, C도시 인구수는 얼마입니까? 5만 명. 5만 명입니다. 단서 80번 0.8. 그럼 5만 명 중에서 80% 4만 명만 A도시, B도시 간다는 소리야. 그럼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구해야 되지.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 A의 시장 점유율은 A도시까지 거리 몇 킬로? A도시까지 거리 몇 킬로입니까? 10킬로. 10킬로. 10킬로 10의 제곱. A도시 인구는 얼마? 10만. 10만 플러스 B도시까지 거리 몇 킬로? 20킬로. 20의 제곱 40만. 10의 제곱 10만. 요거 계산할 때 1000 나오던가요? 1000. 너 1000. 너도 1000. 둘 다 1000. 2000. 1000. 2분의 1. 50%. 게임 아웃. 0.5. 5만의 80%는 4만. 거기에 절반. 얼마? 2만 명. 2만 명. 그럼 A도시, B도시 전부 다 2만 명. 유인인구수가 2만 명입니다. 그 답 몇 번입니까? 1번. 잘하셨어요. 짝짝짝. 다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틀리신 분도 있습니다. 15번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 여러분이 공부를 잘 안 하는 것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은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중심지 개념. 중심지는 주변 지역의 물건을 제공하는 장소. 중심지역. 그럼 기억은 옳은 말인가요? 옳은 말이죠. 중심지란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의 상권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을 말한다. 오. 니은 재화의 도달 범위. 도달 범위란 중심지 활동이 제공하는 공간적 관계로, 그러니까 여기가 백화점이 있으면 백화점, 이 백화점이 물건을 팔면 어디까지 가냐 해서버리죠. 그게 중심지 활동이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 한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입니까 0입니까? 0. 이제 여기 0이라고 0. 그래서 이 니은 틀렸습니다. 니은 실제로 나왔던 지문이고 물론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말한다. 5입니까 있습니까? 5잖아요. 5. 리얼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의
대소에 따라 중심성의 대소에 따라 그러니까 중심성의 대소 중심지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도시를 상하 계층으로 나누고 크리스탈레가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러니까 계층을 만든 거지. 계층. 중심지가 크면 고차 중심지, 적으면 저차 중심지 이렇게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가 커야지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의 것은 크리스탈레는 중심성의 크기에 따라서 도시를 상하로 나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 관계에서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만이 중심지가 성립한다.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만이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OX? O? 미음 크리스탈레 중심지로는 소비자 분포 등 거시적 크거 그랬잖아요. 크거. 그럼 크리스탈레는 거시적이고 허프는 소비자의 구매 형태 등 미시적. 미시적. 제가 허프는 여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미시적. 크거. 크리스탈레는 거시적. 그러면 미음도 옳은 지문이죠. 그럼 결국은 옳은 거 뭐 고르겠으니까 뭐만 빠지면 돼요? 니음만 빠지면 되죠. 니음만.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2번. 네. 자, 16번 문제로 갑시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16번 문제 약간 짜증스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16번 문제.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맞춘 것 같아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16번 문제는 다른 게 다 옳은 말이니까 하나 모르겠다. 그러면 네가 답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1번 정부는 토지 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적절한 조화를 위하여 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죠. 이 말이 토지 자원 개발과 보존 조화를 이루자. 그래서 어느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 어느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어느 지역은 중심 상업지 이렇게. 이게 이제 용도 지역 지정에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지문이죠. 2번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그렇죠? 시장이 실패해요. 시장이 실패하면 최적 배분이 실패하거든. 그럼 정부가 개입한다는 소리예요. 3번 공공재가 부족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OX? O잖아. O. 그럼 3번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시장의 실패 원인을 한번 쭉 생각해 봐야지. 시장의 불안전성, 불안전 경쟁, 독점, 공급 독점, 비용 체감 산업, 규모 경제, 공공재, 무임승차, 예부효과, 정예부효과, 부효과 전부 다 시장 실패. 예부 경제, 예부 불경제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고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실패 원인이다. 4번 그럼 지금까지는 틀린 거 없어요. 4번 공공재 생산에 정부가 개입하면 사회적으로 적정 생산보다 과소 생산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다고. 옳은 것 같은데 뭐 모르겠다. 그럼 일단 옳은 거로 봐요. 그래서 옳은 거. 그러면 이제 옳은 거면 지금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1번부터 3번까지 여기 알 수 있어요. 그 4번은 이제 꼭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5번 보자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약간 어렵습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확대됐습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은 사적 임대주택의 대체제야. 대체제. 그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임차인의 수요, 대체제가 생겼거든. 임차인의 수요가 탄력적, 비탄력적? 수요가 탄력적으로 돼요. 탄력적. 대체제가 생기면 그럼 임차인의 수요가 탄력적이면 세금을 조금 낸다, 많이 낸다? 조금 낸다. 그러면 임차인의 조세 부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세 부담 완화시켜준다. 어차피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떠넘긴다고 일부를. 그런데 임차인의 수요가 탄력적으로 되면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조세를 많이 떠넘길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완화되지. 그러면 5번도 옳은 말이에요. 어차피 1번부터 3번까지 다 하는 거고 4번 아니면 5번이다 이러면 할 건데 그럼 5번은 옳은 말이고 4번이 틀렸어요. 4번은 공공재 생산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과소생산이야. 이렇게 하잖아. 공공재는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과소생산이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과소생산이라고. 그럼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과소생산인데
정부가 개입하면 적정한 양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공공재 그러면 여러분들 과소 생산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4번 지문은 공공재 과소 생산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근데 왜 틀렸냐? 시장에 맡겼을 때 과소 생산이야. 시장이 맡겼을 때. 그럼 공공재 생산을 정부가 개입하면 적정한 생산량을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지. 시장이 시장에 맡기면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그러면 과소 생산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의미 아셨죠 이제? 예. 자, 17번 문제 갑시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7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17번 문제 잘 하셨어요. 틀린 거 4번 갑시다. 용도 지역 주기에 따른 용도 지정 후 관련 법에 의해서 사인의 토지용, 우리 개인의 토지용에 제한은 되지 않는다. 제한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이 토지가 개발 제한구에 지정돼요. 개발 제한구로. 그게 용도 지역 주기잖아요. 그럼 개발 제한구 지정되면 우리 사인들이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응? 관련 법에서 사인들을 제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주거제는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야. 토지용 규제. 그럼 사인들은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이건 최근에 평가사 시험 지문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돼, 당연히. 자, 1번. 용도 지역 주거제는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토지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용도 지역 주거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도 토지용 규제거든요. 토지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용도 지역 주거제. 2번. 용도 지역 주거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로 지정하는 후에 해당 토지 이용을 지정 목적에 맞게끔 제한하는 제도다. 이 말이 17번, 2번이 용도 지역 주거제는 토지용을 규제합니다. 그 말이죠. 그럼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됐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제한하겠다 이 소리죠. 3번 용도 지역 주거제는 토지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군 계획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 용도 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 이게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용도 지역 주거제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다. OX? 오잖아요. 용도 지역 주거제를 지정 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거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5번은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다.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군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당연히 행위제한 받아야 되잖아요. 사인에 제한받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18번도 갑시다. 18번까지 하고 시어트 할 거니까요. 18번까지 하고 시어트 하죠.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쉽게 발생하며 부동성 인접성까지 들어가면 좋겠죠. 이로 인하여 자원의 적정 배분이 어렵게 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그러면 부외부가는 과잉 생산, 정외부가는 과소 생산. 그러니까 적정 배분이 어렵다. 시장이 실패했다. 그 말이죠. 2번. 자, 2번으로 가죠. 2번.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답이다. 그럼 외부 경제가 정외부가입니까? 부외부가입니까? 정외부가죠. 정외부가. 그러면 여기 이제 2번 지문은 외부 경제니까 정외부가. 그럼 정외부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정외부가는 우리가 주로 공부 안 했지만 정외부가 나오면 과소 생산, 사적 비용이 더 크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뭐 이게 있어졌죠. 그러면 정외부가는 과소 생산이니까 그 제한은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OX? 3번 외부 경제를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은 외부 경제가 정외부가. 그럼 정외부가 발생했다. 비용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외부가가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정외부가는 사적 비용이 더 크죠. 그럼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크다. OX?
4번 부의부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부의부가 발생했어요. 그 부의부가 발생하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 비효율성을 감소시켰다. 비효율성 감소시켰다.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부의부가 발생하면 세금 부과해야지. 규제해야지.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야지. 효율성이 높인다는 말이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 그 말이지. 옳은지. 5번 부의부가 대한 정부의 규제는 기업의 비용 증가 요인이 되지 않는다. 연탄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해요. 연탄 공장은 부의부가, 정부가 규제해요. 그럼 그 기업의 비용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죠. 그러니까 증가요인이 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5번. 5번. 근데 여러분들 5번에다가 답을 많이 못 했었어요.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가 19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